안녕하세요. 산업경영공학과 석사과정 김정희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텍스트-투-스피치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의 목적은 음성에 대해 간단히 리뷰하고 음성 도메인의 진입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 동료들에게 음성 합성 기술에 사용된 아이디어를 딥러닝 관점에서 공유하기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세미나에서는 음성 전처리에 대해 자세히 리뷰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일반화한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스피치의 사전적인 의미는 디지털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성 합성 시스템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문자를 입력하면 음성을 출력해주는 시스템을 TTS라고 부릅니다. TTS 기술이 생소한 분들도 있겠지만 이 기술은 실생활에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TTS가 사용되는 분야는 음성 안내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들리는 문 닫힘 안내 음성, 역 안내 음성 등은 모두 TTS로 만들어진 음성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연예인의 음성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읽어주는 서비스를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화 음성 합성 시스템이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도네이크입니다. 크리에이터에게 후원 문구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시스템으로서 유튜브 또는 트위치 등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 음성 합성 기술이 2000년대 초반까지는 활용되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문자를 음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복잡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림은 SK 에이브릴에서 제공하고 있는 음성 합성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음성 합성을 위해 요약된 프로세스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의 각 작업은 개발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식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작업이 여러 단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이 완료된 후 하나의 시스템으로 합쳤을 때 품질이 하락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TTS 시스템은 한동안 잘 활용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TTS를 개발 및 사용하기 비교적 쉬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딥러닝 아키텍처가 시스템 개발에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딥러닝 모델을 활용하면 별도의 작업 없이 문장과 음성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로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 없이 데이터만으로 모델의 개발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모델의 구조가 엔드-투-엔드로 변경되면서 음성의 품질도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좋은 품질의 음성 시스템이 지금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TTS 모델 중 가장 유명한 타코트론2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2018년도에 발표된 논문으로 고품질의 음성 합성이 가능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700회 이상의 인용수를 보유하고 있는 논문입니다. 음성과 관련된 논문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우선 음성 도메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성과 관련된 간단한 자료를 먼저 보고 논문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소리의 속성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교육부 블로그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소리는 진동하는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진동의 위치와 강약을 나타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소리를 시간과 진폭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소리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리가 얼마나 빠르게 진동하느냐에 따라 음의 높낮이가 다르게 들립니다. 즉 빠르게 진동하면 높은 주파수를 갖고 있다고 표현하며 이는 높은 음을 의미합니다. 아래 예시처럼 동일한 시간에 더 빠르게 진동하는 음이 높은 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폭의 크기에 따라 소리의 세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진폭의 크기가 큰 것이 진폭이 작은 것보다 큰 세기의 소리입니다. 예시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똑같은 음을 갖고 있더라도
소리의 세기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실제로 관측하게 되는 음성 데이터가 어떤 형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리를 내뱉으면 주변의 기압이 변화합니다. 이 기압 변화를 측정하고 기록한 데이터가 음성 아날로그 데이터입니다. 컴퓨터에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하여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간격으로 샘플링하여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이 형태를 디지털 데이터라고 부르며 딥러닝을 분석할 때 다루는 음성 데이터의 모습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로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일련의 정수열 형태가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성 데이터는 여러 가지 주파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음성 안에는 다양한 주파수의 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음성을 분해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음성을 변환합니다. 음성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주파수 단위로 데이터를 분해하는 방법을 퓨리에 변환이라고 합니다. 퓨리의 변환은 음성을 분해하여 주파수와 그 주파수의 세기를 추출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퓨리의 변환을 적용한 데이터는 각 주파수와 주파수 세기로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퓨리의 변환에는 한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시간에 따른 각 주파수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쇼타임 퓨리의 변환을 적용합니다. 쇼타임 퓨리의 변환은 슬라이딩 윈도우를 만들어 음성을 일정 길이로 자릅니다. 그리고 그 일정 길이의 음성에 대해 퓨리의 변환을 적용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주파수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쇼타임 퓨리의 변환을 통해 얻은 결과를 스펙트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스펙트로그램의 X축은 시간, Y축은 주파수, Z축은 진폭을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스펙트로그램은 주파수로 소리를 잘 나누었지만 사람의 인식 특징을 반영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사람의 청력은 저주파에 민감하고 고주파에는 민감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주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특징 추출 방법이 필요합니다. 멜 필터 뱅크를 활용하면 저주파에 집중된 특징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멜 필터 뱅크를 통해 새로운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파수 참조 간격이 다른 멜 뱅크를 만들고 특정 모양의 가중치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멜 뱅크에 해당하는 주파수와 가중치를 가중합하여 스펙트로그램을 변형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새로운 특징 데이터를 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다룬 음성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 특징 추출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실제로 다루는 음성 데이터는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디지털 데이터에 쇼타임 퓨리의 변환을 적용하면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펙트로그램에 멜 필터 뱅크를 적용하면 스펙트로그램보다 요약된 데이터인 멜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타코트론2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코트론2 모델이란 고품질의 음성을 생성할 수 있는 TTS 딥러닝 모델입니다. 텍스트를 이용하여 바로 음성을 생성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타코트론2는 이 과정을 두 개로 나누어 수행합니다. 첫 번째 과정은 텍스트로부터 멜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멜 스펙트로그램으로부터 음성을 합성하는 단계입니다. 각 단계와 모델의 전체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과정을 두 개로 나누어 수행하므로 각 과정에 해당하는 모델을 따로 만들고 따로 학습합니다. 첫 번째 과정에 사용된 모델은 타코트론2입니다.
타코트론2는 논문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논문에서 제시한 시퀀스 투 시퀀스 아키텍처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과정에 사용된 모델은 웨이브넷입니다. 먼저 시퀀스 투 시퀀스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타코트론2 모델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코트론2 모델의 입력은 텍스트이고 출력은 멜 스펙토그램입니다. 인코더, 어텐션, 디코더를 통해 입력이 출력으로 변경되는 구조입니다. 텍스트를 이용하여 멜 스펙토그램이 생성되는 단계를 차례대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텍스트를 인코더에 넣기 전에 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처리 과정은 숫자, 특수문자, 기호를 제거하고 정해진 텍스트로 문장을 변환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즉, 전처리 과정을 통해 사전에 정의된 캐릭터 이외의 단어를 모두 정의된 캐릭터로 변환합니다. 그 이유는 숫자 1의 경우 상황에 따라 1 또는 하나로 표현되기 때문에 모델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변환된 캐릭터를 일련의 정수열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변환된 정수열인 원핫 벡터가 타코트론2 인코더에 입력이 됩니다. 한글을 전처리할 경우 한글 문장을 음절 단위로 분리하여 캐릭터를 구성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초성의 자음과 종성의 자음을 구별하여 캐릭터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글은 초성과 종성의 자음을 사용하는데 초성에 있는 자음과 종성에 있는 자음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둘을 구분하여 인코딩하는 것이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오른쪽 그림의 예를 보면 똑같은 니은이지만 다르게 인코딩 되어 서로 다른 정수열이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코트론2 인코더입니다. 인코더의 역할은 캐릭터로부터 음성의 특징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인코더는 임베딩 매트릭스 원 디멘션 컨볼루션 네트워크 by LSTM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베딩 매트릭스를 통과해 전처리된 정수열은 매트릭스 형태로 변환됩니다. 원 디멘션 컨볼루션은 매트릭스 데이터의 특정 길이만을 참조하여 축약하는 역할을 합니다. 총 3개의 컨볼루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참조하는 캐릭터 정보는 13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컨볼루션으로부터 도출된 벡터는 by LSTM을 지나 인코더 특징 정보로 변환됩니다. 다음은 타코트론2 어텐션입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일반적인 어텐션의 역할은 인코더에서 정보를 추출하여 디코더에 할당하는 것입니다. 특정 시점의 디코더 정보를 쿼리로 인코더에서 정보를 추출하므로 매 시점에 할당되는 정보가 달라집니다. 아래 그림은 번역기에 사용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어텐션 맵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어텐션 맵을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이 없고 산발적으로 정보가 할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일반적인 어텐션과는 다르게 TTS의 어텐션은 시점 정보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음성과 텍스트 사이에 우상향하는 할당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TTS의 어텐션 맵을 보면 매 시점에서 활용하는 정보가 이전 시점의 다음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텐션 맵 이외의 수식과 구조적 특징을 통해 어텐션의 작동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은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어텐션인 반다드 어텐션입니다. 어텐션 스코어를 나타내는 S는 디코더 정보 D와 인코더 정보 H로 생성이 됩니다. 노란색으로 표기된 어텐션 A는 어텐션 스코어의 소프트 맥스를 취해 정규화한 값입니다.
따라서 어텐션 A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각 인코더의 정보를 얼마나 할당할지를 나타냅니다. A와 H를 가중합하면 어텐션에서 추출된 결과인 컨텍스트 정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디코더는 어텐션으로부터 추출된 컨텍스트 정보를 오른쪽 그림처럼 다음 과정에 활용합니다. 다음은 TTS에서 사용하는 로컬 센시티브 어텐션의 수식입니다. 앞서 설명한 반다두 어텐션과는 다르게 하나의 정보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전 시점에 생성한 인코더 할당 정보인 어텐션 A입니다. 로컬 센시티브 어텐션은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과정에 이전 시점의 어텐션 할당 정보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후 컨텍스트 벡터를 계산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어텐션의 계산 과정과 동일합니다. 즉, 로컬 센시티브 어텐션은 이전 시점의 할당 정보를 함께 활용하여 TTS의 특징에 맞게 정보가 할당되도록 합니다. 아래 그림은 타코트론2에 적용된 로컬 센시티브 어텐션과 디코더 부분의 상세 구조입니다. 로컬 센시티브 어텐션으로부터 생성된 컨텍스트 벡터가 여러 군데에 잘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설명할 내용은 타코트론2의 디코더입니다. 디코더는 어텐션에서 얻은 정보와 이전 시점에서 생성된 멜 스펙토그램의 정보를 이용하여 세 가지 과정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시점에서 생성한 멜 스펙토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시점에서 디코더가 종료해야 할 확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멜 스펙토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디코더에서 멜 스펙토그램의 생성 과정입니다. 디코더는 입력으로 이전 시점의 멜 스펙토그램을 사용합니다. 이전 시점의 멜 스펙토그램은 프리넷 네트워크를 통과하여 축약된 벡터가 됩니다. 이 벡터는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된 디코더 LSTM의 입력으로 활용됩니다. 디코더 LSTM은 단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텐션과 연계하여 현재 시점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리니어 레이어를 지나면 현재 시점의 멜 스펙토그램이 생성됩니다. 이 멜 스펙토그램은 다음 시점의 멜 스펙토그램을 생성하기 위한 입력으로도 활용됩니다. 다음은 디코더에서 종료 확률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이전 멜 스펙토그램의 생성 과정과 비슷하게 프리넷과 디코더 LSTM을 지나 현재 시점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성합니다. 이 정보를 리니어 레이어에 통과시킨 후 시그모이드 활성 함수를 활용하여 변환하면 0과 1 사이의 확률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바로 현재 시점에서 종료 확률을 의미하며 사용자 설정에 따라 특정 스레스홀드 이상이면 추론 단계에서 디코더 멜 스펙토그램을 생성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다음은 디코더에서 멜 스펙토그램의 품질을 향상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는 앞서 추출된 멜 스펙토그램의 품질을 보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총 5개의 원 디멘션 컨볼루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력으로 앞서 첫 번째 과정에서 생성된 멜 스펙토그램을 활용합니다. 이 단계는 디코더에 포함되어 있지만 매 스텝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멜 스펙토그램이 모두 생성된 다음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디코더에서 생성된 멜 스펙토그램의 전체 모습을 보고 품질을 보정합니다. 즉, 전체 멜 스펙트로그램을 보고 매끄럽게 스무딩하여 전체적인 품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코트론2의 로스 펑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코트론2의 로스는 MSE 로스와 BCE 로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SE 로스는 타코트론으로부터 생성된 멜 스펙토그램과 원본 멜 스펙토그램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BCE 로스는 타코트론에서 생성된 매 시점 종류 확률과 실제 종류 확률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개의 로스를 합하여 최종 로스를 구성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하여 학습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과정의 모델에 해당하는 웨이브넷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입력으로 멜 스펙토그램을 사용하고 출력으로 음성을 합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웨이브넷은 확률론적 모델링을 통해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 과거 시점까지 음성 데이터를 조건으로 현재 시점에서 특정 음성이 등장할 확률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학습합니다. 이렇게 학습된 웨이브넷을 계속 반복하면 새로운 음성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NLP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GPT 모델의 학습 방법과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웨이브넷의 전체 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총 30개의 리지듀얼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리지듀얼 블럭에서는 매 시점 결과물이 출력되는데 이를 스킵 커넥션을 통해서 합칩니다. 그리고 몇 가지 과정을 통해 최종 결과물인 음성 등장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럼 각 리지듀얼 블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지듀얼 블럭은 딜라이트 캐주얼 컨볼루션과 게이트 액티베이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딜라이트 캐주얼 컨볼루션은 과거 음성 정보를 이용하여 현재 시점의 정보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딜라이트 캐주얼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라이트 캐주얼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변종 중 하나입니다.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특정 시간 순서를 고려하여 과거 정보만을 접근하여 정보를 추출하도록 컨볼루션을 수행합니다. 또 다른 특징은 추출 간격을 고려하여 컨볼루션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레이어를 적게 쌓아도 넓은 범위의 과거 시점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딥마인드에서 제공하는 딜라이트 캐주얼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애니메이션 예시입니다. 4개의 레이어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2의 4승인 16개의 수용 범위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성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매우 긴 시퀀스를 갖고 있으므로 넓은 수용 범위를 갖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딜라이트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음성 데이터에 잘 맞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지듀얼 블록의 두 번째 부분인 게이트 액티베이션 유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 액티베이션 유닛은 딜라이트 컨볼루션을 통해 추출된 벡터를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두 개의 경로로 분리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다음 레이어에게 얼마만큼 정보를 전달해 줄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게이트 액티베이션 유닛의 특징과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게이트 액티베이션 유닛의 입력은 딜라이트 컨볼루션으로부터 추출된 벡터입니다. 이 벡터는 두 개의 경로로 분기되어 들어가는데 하나는 필터 경로, 하나는 게이트 경로입니다. 필터 경로는 정보를 가공하는 역할로서 컨볼루션 연산과 탄젠트 액티베이션을 통해 벡터를 변환합니다. 게이트 경로는 필터에서 가공된 정보를 다음 레이어에 얼마나 전달해 줄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컨볼루션 연산과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을 통해 벡터를 0과 1 사이 값으로 변환합니다. 필터 경로와 게이트 경로를 통해 추출된 벡터를 엘리멘트 와이즈 곱하면 최종 결과물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리지듀얼 블럭의 최종 결과는 여러 과정을 거쳐 생성된 벡터를 리지듀얼 커넥션 구조로 다시 연결하여 계산합니다. 리지듀얼 커넥션이 반영된 이 구조는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방지하므로 많은 층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웨이브넷에 조건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의도가 들어간 음성을 생성할 수 있도록 변환한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웨이브넷은 과거 음성을 조건으로 현재 음성의 분포를 추론하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의도에 맞게 현재 음성 분포를 추론할 수 있도록 모델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조를 추가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은 사용자가 정의한 특징을 삽입할 수 있는 구조가 추가된 컨디셔널 웨이브넷입니다. 사용자가 정의한 특징은 음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전역적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특정 시점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징을 웨이브넷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역적 특징과 지역적 특징 각각의 경우를 웨이브넷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역적 특징을 컨디셔널 웨이브넷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전역적 특징의 구체적인 예시는 화자의 속성입니다. 여러 명의 화자를 구분하여 음성을 생성하고 싶은 경우에 전역적 특징으로 화자의 정보를 조건으로 사용합니다. 적용 방법은 각 화자에 관련된 임베딩 매트릭스를 만들고 이를 입력으로 활용합니다. 컨볼루션 셋을 통과하여 가공된 임베딩 매트릭스는 각 리지듀얼 블럭의 게이트 액티베이션 유닛에 또 다른 변수로 적용됩니다. 이 조건은 음성의 모든 시점에 일관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전역적 조건으로서 음성 생성에 영향을 줍니다. 다음은 지역적 특징을 컨디셔널 웨이브넷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지역적 특징의 구체적인 예시는 멜 스펙토그램입니다. 즉 특정 음성에 해당하는 멜 스펙토그램을 조건으로 사용하면 특정 음성과 비슷한 음성을 생성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적 특징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음성과 길이가 같은 벡터를 조건으로 넣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멜 스펙토그램이나 다른 지역적 특징 벡터들은 음성과 길이가 같지 않은 벡터입니다. 따라서 조건 벡터와 음성 길이를 일치시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웨이브넷 논문에서는 간단한 복제나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을 활용하여 길이를 증가시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길이 증가 방법을 업샘플링이라고 부릅니다. 업샘플링을 통해 길이가 증가된 멜 스펙토그램은 음성 생성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지역적 조건으로서 작동합니다. 다음은 웨이브넷의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리지듀얼 블록으로부터 생성된 결과는 스킵 커넥션을 통해 하나의 벡터로 합해집니다. 그리고 몇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 가공된 다음 음성 파형 확률을 도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처럼 소프트맥스를 통해 카테고리 분포를 만들고 학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비슷한 값을 갖고 있는 음성 파형 값은 비슷한 의미를 지닌다는 음성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변의 관계를 고려한 확률 분포 생성 방법이 필요합니다. 웨이브넷 논문에서는 음성 주변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Mixture Logistic Distribution을 이용합니다. 이 방법은 픽셀 CNN 플러스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여러 개의 로지스틱 분포를 합쳐 카테고리 분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서로 가까이에 있는 카테고리 값은 비슷한 확률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변 관계를 고려한 확률 분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웨이브넷의 결과물로
각 로지스틱 분포의 파라미터 추정값을 도출합니다. 그런 후 도출된 파라미터로 로지스틱 함수를 만들고 합쳐 PDF를 만들면 전체 PDF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특정 카테고리의 확률을 구하는 것은 특정 카테고리에 속하는 경계면까지의 누적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가 나올 확률은 3.5에서 4.5까지 누적 확률을 계산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웨이브넷의 학습에 사용되는 손실함수는 네게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입니다. 특정 시점에서 생성한 음성 파형의 확률 값과 실제 음성 값을 이용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컨디셔널 웨이브넷을 활용하므로 특정 시점의 음성 파형 확률은 멜 스펙트로그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로스를 이용하여 웨이브넷을 학습합니다. 다음은 타코트론2의 실험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코트론2를 학습하는 데 사용한 데이터는 US 영어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는 전문 성우 한 명의 목소리를 약 24시간 녹음한 음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로 학습한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은 Mean Opinion Score입니다. MOS로 불리는 이 방법은 정성평가 방법입니다. 여러 평가자에게 모델에서 생성된 음성을 들려주고 0.5 단위의 점수를 받아 평균하여 계산합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타코트론2의 MSO 점수가 4.526입니다. 이는 실제 음성의 점수 4.58과 큰 차이가 없는 점수입니다. 즉 타코트론2를 활용하면 사람과 비슷한 느낌의 음성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타코트론2를 이용한 추가 실험입니다. 음성 합성을 하기 위하여 두 가지 과정을 나누어 모델을 따로 만들고 따로 학습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텍스트를 이용하여 타코트론을 학습하는 과정이었고, 두 번째 과정은 멜 스펙트로그램을 입력으로 음성을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추가 실험은 두 번째 과정에서 사용하는 멜 스펙트로그램을 어디에서 생성하느냐에 따라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평가합니다. 즉 웨이브넷을 학습할 때 사용하는 멜 스펙트로그램의 생성 방법에 따라 성능 변화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멜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학습된 타코트론을 이용하여 멜 스펙트로그램을 생성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방법을 predict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쇼타임 푸리에 트랜스 푸리에 변환 등의 전처리를 이용하여 생성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방법을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웨이브넷을 학습하였을 때 성능 변화를 실험한 표를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할 때와 합성할 때, 즉 인퍼런스 추론 단계에서 동일한 멜 스펙트로그램을 사용하면 음성 합성 품질이 좋습니다. 반면에 서로 다른 방법으로 생성된 멜 스펙트로그램을 합성 그리고 추론할 때 사용하면 품질이 하락합니다. 그 이유는 타코트론2에서 생성된 멜 스펙트로그램이 그라운드 트루스보다 스무딩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학습 때는 그라운드 트루스로 학습하고 추론 때는 타코트론2에서 생성된 멜 스펙트로그램을 사용하면 이 웨이브넷은 스무딩된 특징을 고려하여 음성을 합성하지 않으므로 음성 품질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세미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